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오늘로 127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죠. 지금 검경 수사도 아주 부진하고 그 바람에 세간에서는 진짜 밝혀진 거라고는 유대균이 해산물 좋아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 조수인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차장, 어제 밤 상황을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참 새정치민주연합 출입 기자들은 정말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젯밤 자정까지 의원총회가 무려 6시간 계속되면서 결국은 2차 합의안도 사실상 추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여야가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결국에는 또 부결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은요.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유족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재협상을 해온 거는 세월호 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요. 일단 진상조사위원회를 띄워서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진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미진할 경우에는 바로 또 이제 특검을 가동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특검 추천권을 놓고 여야가 굉장히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왔습니다. 원래 1차 합의안에서 얘기가 됐던 거는 특검을 여당 몫으로 2자리, 야당 몫으로 2자리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됐는데요. 그동안 새정치연합에서는 재협상을 굉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4명 모두 유가족과 야당의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자. 이런 주장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했는데요. 양보해서 2차 합의안이 어렵게 도출이 되자마자 다시 새정치연합에서는 강경파 중심으로 유가족이 만족할 수 없다.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새누리당에서 양보한 안을 보면 새누리당에서 추천하는 2명의 후보도 결국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유족의 뜻과 괴리된 사람이 추천이 될 수 없는 구조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정치연합 강경파, 친노 386 중심의 어떤 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반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 이런 비판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합의안을 11일 날 가져왔더니 특검 추천권을 모두 다 야당과 유가족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이 합의하는 형식의 특검 추천권을 모두 가져오자 이것도 만족할 수 없다.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지금 유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가 만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제 이완구 대표가 너무 양보를 많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불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완구 원내대표는요. 어제 의원총회장에서 이렇게 운을 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몽둥이 찜질을 받을 것 같다. 제가 큰절을 할 테니 받아달라. 이렇게 읍소를 했습니다. 예, 저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해야 한다라고 양보했는데 이거 의원님들한테 몽둥이 찜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절할 테니까 좀 받아주십시오. 예, 예. 좀 몽둥이까지 맞겠다고 했는데 예, 박수는 나오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박수 소리가 좀 작아요. 이 처리는 뭐 똘똘 합니까? 여러 차례 법 체계를 지금 김진태 의원이 지금 공개적으로 반론에 나섰죠. 힘들었다고 예. 봅니다. 저는. 검사 출신. 당당하지가 못합니다. 굉장히 굴종적인 양보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저 이완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의 직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보고 결정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혹시 우리 의총에서 추인이 안 된다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분위기는 저렇게 의총에서도 강경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엔 양보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건데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의총에서 지금 굉장히 강경한 얘기들이 터져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6시에 의원총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무려 의총이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밥도 먹지 않고 6시간 동안 경론이 벌어졌는데요. 예, 중간중간에 이제 그 저녁을 못 먹었기 때문에 원내대표실에서 급하게 과자를 마련해서 과자가 의원총회장으로 들어가는 일도 그 풍경도 벌어졌는데요. 그 오후 6시에 시작되자마자 강경파 의원들이 바로 나섰습니다.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절대 안 된다. 최민희, 김현, 배재정 이런 의원들이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네, 지금 의원총회장에 중진인 유인태 의원이라든지 여러 사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바로 의총장 입구에서부터 은수미 의원 등은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네. 입구에서부터요. 예, 입구에서부터 들어서는 의원들에게 유족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경론을 내놨습니다. 네. 유독 여성 의원들이 목소리를 더 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비례대표는 23명인데요. 비례대표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13579 이런 식으로 홀수에 우선적으로 여성 의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총선 때 친노 강경파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13579 비례대표에 우선적으로 포함이 된 여성 의원들은 강경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여성 의원들이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 지금 혁신위를 출범시키기로 한 날이잖아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위기에서 혁신으로 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야심차게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730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나서 7월 31일 날 바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꾸려졌고요. 바로 오늘이 어떤 날이냐?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겠다고 공언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지지부진하고 계속 강경파의 반발에 부닥치면서 비대위 구성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비대위 구성의 가장 핵심은 외부의 명망가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 치면 이준석 위원장 같은 새로운 면모에 정말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과연 지금 작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을 보고 누가 과연 들어올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네, 이달 말까지 출범을 반드시 하겠다. 다소 시간은 연기가 됐습니다만 비대위 구성에는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 궁금한 거 하나 좀 조차장께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큰 정치적인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두 번의 협상이 깨지면서 박영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의 입지도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습니다. 이때 자기를 던져서 직을 던지고 이 합의를 관철시켰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조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박영선 위원장도 아마 내심으로는 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책임 정치라는 것 때문에 바로 지금 참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대위원장에 나설 사람도 마땅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2003년에 창당된 열린우리당 때부터 수시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흔드는 이 강경파들 때문에 대표를 한 사람이 무려 28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30명 중에 원내에 남아있는 분들이 또 누가 나선들 새로운 인물이 아니다. 또 물러나야 된다. 계속 이런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박영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폭풍의 언덕에 서 있다라는 말로 자기의 원내대표 100일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지금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강경파들이 어떤 대안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 예. 이게 참 문제라는 참 거죠. 곤란한 상황이겠어요. 네. 자,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지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런 기류여서 이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완구 원내대표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가 됐든 피해자의 대리인이 됐든 아니면 피해자의 변호인이 됐든 김현정 가해자를 조사한다면 받으시겠냐고요. 그리고 수사까지 한다면 받으시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건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이 사회에. 자,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누군가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조사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상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세월호 참사로 고생하고 있고 마음을 크게 다친 우리 유가족들 그분들의 얘기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 일간지에 칼럼이 아주 실렸는데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 칼럼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자 조선일보 김창균 부국장이 쓴 칼럼이 아주 화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압축해 본다면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메아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그렇다고 믿는 진실을 미리 설정해 놓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 사실이 아니다. 진실을 밝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실린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인데요.
첫 번째 문장은 그렇습니다. 세월호의 진실과 함께 했을 때만 복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교황 방문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이런 팻말이 지금 세월호 참사 대책 관계자들이 이런 팻말을 걸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진실을 밝혀야지만 교황의 방문도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조수진 차장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진실을 요구한다는 표현이 자신들이 믿는 진실을 미리 정해놓고 그걸 인정하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칼럼의 전체적인 취지는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걸 내놓더라도 믿지 않고 흔드는 세력이 많다. 예.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턴가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과수에서 유병헌 씨 시신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가짜라고 하고 또 광우병 선동이 아니라고 그 사실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해도 믿질 않고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세월호 참사의 목소리 중에 제일 핵심적인 건 바로 유족들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 유족들의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문제는 누군가가 유족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그게 과연 유족들의 목소리가 맞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식들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의 슬픔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독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어떤 유가족을 다독이기보다는 상처를 들쑤시면서 이거를 국론 분열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국론 분열로 이어지게 하는 세력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참 이 종교인의 자세라는 건 어떤 국론이 분열됐을 때 치유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네, 봉은사 전 주지스님, 명진 스님이라는 분이 있죠. 네, 이명박 대통령을 쥐에 비유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진실을 묻고 가면 광주 항쟁처럼 처벌을 받을 거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게 세월호 유가족을 찾아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광주 항쟁처럼 같은 반열에 올려놓으면서 세월호 참사가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이런 주장을 믿으실 시청자분들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좀 터무니없이 들리는데요. 네. 이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가장 왼편에 있는 분, 이분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광우병 대책본부에서 활동했던,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분인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 국민본부에서도 공동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박서군 씨죠. 네. 예. 자, 이분은 누구죠? 네, 작가 공지영 씨인데요. 예. 이 공지영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히틀러에 비유를 한다든가 예. 이런 자극적인 트위터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문제는 진보 진영의 어떤 대표적인 그 작가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분도 낯이 익은 분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죠. 예. 참 이분이 원로고 또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직함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인물인 거는 알겠습니다만 어떤 그 야권의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원탁 회의를 구성해서요. 굉장히 그 국론 분열을 치유하기보다는 앞장서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박서군 대표의 경우에는 시위는 각종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 비슷한 성격에는 모두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것. 그게 참 문제입니다.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전력도 있습니다. 예. 세월호 유족들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려면 사실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뒤로 빠지고 유족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한 분이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한 분이 아직 그 진도에 머무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아직 수염도 안 깎고 하신 분이 있죠. 그분 관련해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인데요. 예. 예, 팽목항에 계속 머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주영 장관이 내일부터 이제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한 26일, 1일부터 26일까지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국제해양회의 관련 이런 해양 환경과 관련된 국제회의가 있어서 이제 출장을 나가는데 이걸 계기로 아마 업무에도 좀 조금씩 복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욱 이제 또 최근에 화제가 됐던 거는 이주영 장관이 이제 그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130군데 어떤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그 진도의 수산물을 많이 사달라 추석 선물로. 특히 이제 이순신 장군도 어떤 이 진도의 그 물살이 빠른 곳에서 자란 전복이나 멸치 이런 걸 아주 맛있게 드셨다, 즐겨 드셨기 때문에 이번 추석 선물로
또 진도 수산물 많이 사달라 이런 부탁을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좀 짧게 알아봤고요. 정치권 소식은 이따 뒷부분에서도 또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